안녕하십니까. 저는 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경진 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 수술 중에서 요새 많이 하고 있죠. 미카라고 해서 이제 적게 째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카 그러면 이제 그 약자죠.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가장 적게 쨘다는 얘기고, 쉐브론 앤 에이킨 그러면 이건 수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미세 침습 또는 침윤이라고 하고 무지외반증 수술. 그래서 적게 째고 하는 수술 방법, 미니멀 인베이시브 쉐브론 앤 에이킨을 이제 줄여서 이제 미카하고 얘기하죠. 최근 들어 이제 많이 각광받고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많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무지외반증 환자분입니다. 이제 중중도 이상의 무지외반증이고 무지외반증 그러면 이제 엄지가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무지외반이라고 하고 저렇게 이제 엄지발이 삐뚤어지고 또 밑에 이렇게 튀어나오죠. 아주 전형적인 무지외반증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아까 보신 거와 똑같이 엄지발이 옆으로 휘어 있고 또 안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또 특징적으로는 저기 엄지에 있는 발등에 있는 뼈를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무지외반증의 그 방사선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수술을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하지 않습니다. 주로 발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요 발 쪽에 있는 신경만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발목 이하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마취를 합니다. 근데 이런 수술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안전해요. 척추 마취나 아니면 전신 마취에 대한 마취라든가 어떤 그런 위험도가 거의 없이 아주 안전한 거고 또 이 마취의 길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발만 마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 뒤를 오금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경인데 오금신경인데 이 그 무통을 위해서 수술 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신경 차단술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요 위치는 그림을 보면 요 정도 위치에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신경 차단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게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거의 통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방사선 소견인데 우리가 요 수술할 때 수술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이는 요 뼈 있죠. 이렇게 보면 요 뼈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뼈가 여기 있는 한 무지외반증이 교정이 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를 보시면 수술을 한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여기 있는 뼈가 옮겨진 게 보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뼈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고 옮겨져 있게 되니까 이렇게 발이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비죠?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요 부분이 뼈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수술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이렇게 수술 후 신발이라고 하는 걸 신고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걷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된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흉이 굉장히 적게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흉이 매우 적다. 우리가 수술하고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과연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시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바로 수술하고 나서 걸을 수는 있는데 약간 뒤로 걷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한 달 정도는 수술 후 신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신발이죠. 이런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겠고 한 달 지나면
정상적으로 걷자.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보통 생활은 다 가능해요.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모든 운동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운동 순서를 보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 발가락이나 발목 운동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그리고 이제 상체 운동이나 이런 스트레칭 이런 거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어떤 거냐면 운전 언제부터 하느냐. 왼발을 수술한 경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른발인 경우는 약 한 달 정도는 물론 그 전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은 수술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되면 30분 정도 걷는 운동. 그러니까 걷는 운동이 더 늦어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먼저고 그다음에 걷는 운동은 2달 정도 지나고 3개월 정도 되면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가능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붓거나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아까 보면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것을 언제 빼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뼈가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이때 나사를 빼는 것을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술의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은 제 강의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